맞고발전으로 이 논란이 번졌습니다. 120원 발언을 두고 양당이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이 일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어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라는 허위사실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라며 자영업자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이재명 후보 등을 이제 맞고발을 한 셈인 거죠.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싹 정리하자. 이걸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앞서 이제 민주당은 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자영업자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취지로 비판의 글을 올렸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저 발언한 맥락과 취지는 커피를 파는 이 자영업자들을 이른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발을 한 겁니다. 어제 커피 점주 자영업자들도 일부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루하루 치솟는 임대료와 전기세, 원재료 가격, 그리고 인건비까지 커피 한 잔을 손님께 내어드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120원에 불과할까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수치로 폄하하는 발언은 전국 커피점 사장님들의 땀과 노력을 가볍게 보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고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카페 운영하고 계시는 커피 사장님들도 어제 이제 일부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이제 규탄을 한 겁니다. 양당은 맞고발을 하고 있고 카페 사장님들 중에 일부는 국회에 와서 이재명 후보 발언을 규탄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논란인 건데 먼저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요. 일단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가라는 개념은 재료 그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김치 우리가 시중에 사잖아요. 한 포기 원가는 얼마죠? 그만 하나에 3,000원이면 3,000원입니까? 이거 보통 한 3만 원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제 경제적 지식 개념이 없는 거예요. 커피 120원? 120원에다 부자재 있잖아요. 커피 잔도 있어야 하고 인건비 있죠. 전기세 있죠. 그다음에 임대료 있죠. 세금 내야죠. 그걸 따지하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가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원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경악했던 것이 이제 호텔 경제론이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얘기 한번 들어보죠. 거기에는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정치만 했지 이건 서민의 일상생활 그런 걸 떠나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단적 예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 때 있을 수 없는 걸 극단적인 예인데 그건 일반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일반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거기다 반박을 하면 할 말 없으면 어쩔 건데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쇄시 얘기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내가 참 그 당시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밀어붙이고 이런 어떤 품성이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뭐 성남시장도 많고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정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정치인으로 생활을 했을까? 저는 참 이번에 호텔 경제랄지 커피 원가와 관련해서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경제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른다라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커피 원가 120원.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글로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며 자영업자 표적으로 포퓰리즘 공격을 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이재명 의원 원가는 0원인데 왜 억대 세비를 받아가느냐. 무능해서 위험하다. 자기가 무능한 걸 몰라서 더 위험하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 얘기가 나온 배경과 얘기 전체 전문이 다 쉽게 찾아지는데요. 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다들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커피 원가 120원의 원가는 그때 당시에 원두가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때 2019년에 보면 커피 원두 가격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 가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싸냐. 원두 가격이 당시에 또 브라질 그 커피 원두 생산 양 뭐 조절이라든가 브라질 뭐 그 화폐 가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급락하는 시기여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때 커피 원두 원가가 한 120원 정도는 한다. 이런 이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이제 그냥 설명한 거잖아요. 저게 커피 그 가맹본부 사장님이 가맹점 모집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이런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 잘못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 경제 인식이나 경제관념이 없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념이라든가 경제적 식견, 거시, 미시, 경제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거는 저 발언 이거에 지금 접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고 그동안 이 경제 유튜브들과의 간담회, 뭐 계속된 대선 때 토론회, 경제 토론회, 그리고 당 대표로서 갔던 여러 가지 경제 단체의 간담회, 뭐 이런 자료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 민생 경제 세부적인 어떤 민생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많은 자료가 있어요. 120원 갖고 마치 이 지구를 흔들 것처럼 저렇게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렇게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진짜 경제관념이 없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부족한가?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나?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래 갈 이슈 아닙니다. 아무리 비판을 해도 원래 말의 맥락 자체 그리고 표현 자체가 저게 자영업자를 모독하거나 자영업자 커피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이렇게 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제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자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당신들이 폭리나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라는 그냥 선동에 불과한 거죠. 그거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따라갈까요? 저는 뭐 어제 오늘 해서 아무리 이제 얘기한다고 해도 이게 오늘을 넘어갈 이슈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고발 하나만 더 붙이면 이 고발했잖아요. 이 명예훼손 이런 거 법적으로 성립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호텔 경제론이 또 이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텔 경제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인 케인즈의 어떤 승수 효과를 이재명 후보 측이 알기 쉽게 설명한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그룹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역사회에서 돈이 풀리는가와 관련된 이 승수 효과를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이 예가 과연 적절하냐 현실 경제에서 이 말이 되는 얘기냐와 관련된 의문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을 예약하고 노쇼를 해서 호텔 예약금을 호텔 주인이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예약비로 받은 이 10만 원을 여기저기 다 전액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의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재차 밝혔던 호텔 경제론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이 설명한 그림 그대로를 저희가 좀 한번 다시 재구현해 봤습니다. 여행객이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 사장에게 10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 호텔 주인은 가구값에 외상값으로 그 10만 원을 그대로 다 지불을 합니다. 가구점 주인은 그 10만 원으로 치킨을 구매합니다. 치킨집 주인은 그 10만 원으로 문구점 물품을 구매합니다. 문구점 주인은 그 10만 원으로 호텔에 빚이 있었던 걸 갚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은 호텔 예약을 취소합니다. 이재명 후보 주장에 따르면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이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는 벌써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돌았다라는 주장.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호텔 경제론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노주성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빗대서 노쇼주도 성장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노주성으로 경제 망치겠다 헛소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토해내면 호텔 사장은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현실 경제에서 이게 가능할지 또 지자체를 경영하셨던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50만 정도 되나요? 대구시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그 큰 이 시를 운영하셨던 권영진 의원님, 노쇼를 했는데 호텔 사장이 그 고스란히 받은 10만 원을 다 이렇게 지역이 다 돈이 도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적어도 자기가 주장했던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 이런 거 장점을 이거 돈 주면은 이게 돌아서 그 돈이 가구점으로 갔다가 치킨점으로 갔다가 문구점으로 갔다 결과적으로는 호텔 주인에게 온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만약에 주문했던 사람이 10만 원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리면은 그럼 호텔 주인은 그 돈 믿고 돈을 이제 가구점에 돈을 10만 원 줬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호텔 망하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시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 자, 권영재 의원님 다시 발언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저 호텔 사장이 나중에 손님이 저 예약했던 거 믿고 그 가구 10만 원 들여섰다가 나중에 돈 받으면 호텔 부도 나는 거죠. 호텔 부도 나면 그 다음에는 호텔에서 가구 살 돈도 없어지는 거, 가구점에서 치킨 살 돈도 없어지니까 공동체 전체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순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소득 주도 성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득 최저임금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경쟁력만 죽이고 우리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걸 가지고 만약에 자기 경제 철학이라고 저렇게 우기는 거는 자기 스스로도 극단적인 예라고 들어요. 저런 예를 들어가 왜 경제를 설명을 합니까? 극단적인 예였다. 그 좀 맞지 않았다라고 철회하면 될 걸 저걸 꾸덕꾸덕 우기면서 문제 제기하면은 당신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개변이라고 몰아붙이는 저 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그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란 것도 그래요. 그건 명백히 실수한 거예요. 커피 한 잔에 8,000원에서 10,000원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닭집 하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1시간 동안 고생해가 땀 뻘뻘 흘려가지고 2만 원, 3만 원 벌려고 노력하냐. 커피 한 잔 팔면은 8,000원, 10,000원 받는데 원가는 120원인데 저렇게 쉽게 장사하는 쪽으로 업종 전환하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걸 자랑하는 건데 근데 듣기에 따라서 커피점을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커피 원가, 원두 가격 원가를 가지고 커피 한 잔 원가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언제 8,000원, 10,000원 받으면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자영업자들이 아니 내가 그때 조금 너무 단순화해서 실수한 건데 양해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내 얘기를 왜 왜곡하냐라고 얘기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비싸게 판 적 한 말 없다 그러면서 그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법원에서 하기 판송 유죄 취지로 하기 판송된 게 그게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는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는 헌법소원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통령이 되면 중지되는 법안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 제기를 야, 어차피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무죄라며 그런 법까지 만들면서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냐 그랬더니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거는 내가 얘기했던 허위사실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 한 거 이거는 죄가 안 되고 김용태가 얘기한 거는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이건 죄가 돼 처벌받아야 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저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야, 이재명 대표로 가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엔 복귀한 의원님 의견입니다. 저 말할 시간 줄게 하려고 길게 말씀하셨죠. 참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배우자 간 토론을 하자라고 듣도 보도 못한 제안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때 그런 거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맡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와의 이 대결이 어려우니까 이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처럼 보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커피 원재료비, 원두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원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밖에 뭐 수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가 한 것에 대한 그 표현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정확함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약간의 손톱만큼의 아쉬움이겠죠. 이렇게 거짓말이라고까지 지적받을 부분은 아니고 이 원료로 들어가면 계곡을 오염시켜가면서 불법적인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닭죽 파는 것보다요. 커피가 그때 당시에 원가 수입 그 세전 원가가 10g당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0g이에요. 10g당 120원가량이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원가 적고 좀 덜 힘든 그 서비스 요금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는 거죠. 카페라든지 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업종으로 바꾸면 이 계곡도 깨끗해지고 여러분들도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해서 이재명의 공적 중에 하나가 그 계곡에 있는 불법 음식점들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득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호텔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호텔 경제학이 아니고 지역 화폐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가 그 주제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예 하나가 저도 제가 볼 때도 굳이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 표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니거든요. 원고대로 한 게 아니고 그 대표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려진 건데 그 부도가 나고 노쇼 이 부분만 좀 빠졌어도 지역화폐의 그 지역 경제의 승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만 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그 지역 경제의 긍정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효과가 없다, 검증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엉뚱한 자료를 혼자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화폐는 저희처럼 지방 출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부의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산에서 월급 타고 아산에서 돈을 버는데 돈을 쓰는 거는 수도권에 가서 쓰고 또 옆 도시 천안에 가서 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경제의 부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옆에 있는 작은 도시가 여기에서 공장도 그 작은 도시에 있고 한데 소비는 아무래도 대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그래서 부의 유출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있어서도 지역화폐가 중요하니까 지역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경제적 대안이 된다라는 말인데 예를 하나 약간 과한 예를 들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트집 잡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고 근본을 좀 이렇게 근본으로부터 벗어난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주셨고 우리 또 김관삼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었는데 방송이 지금 8분밖에 남지 않아서 김관삼 변호사님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라방에서 충분한 시간 들여서 한번 의견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김관삼 변호사님께 또 통 크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이 보상금 수령 관련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 진짜 자나 등의 발언을 민주당이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보상금 대상 아닌데 마치 포기항처럼 발언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민주당이 법적 근거 없는 선거용 정치 공세를 했다. 김문수는 민주화 보상금 거부 맞다.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